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바야흐로 프리랜서분들의 전성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초가 되면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저에게 상담 의뢰를 주십니다.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제가 오늘 모아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프리랜서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분들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물어보시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주변을 봤더니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의를 준다. 나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랑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 라는 질문을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주십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신고를 하는 부분,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소득세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어차피 저희가 누진세율로 6%부터 45%까지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부가세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부가세는 어차피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거니 사업자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세금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시게 되면 부가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큰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내가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냈다 라고 해서 나한테 의뢰를 주는 의뢰인들한테 10%를 더 금액을 받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내가 갑자기 예전처럼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 났다라고 해서 대표님 저 사업자 등록증 나왔으니까 이제 10%더 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무사 변했네, 예전처럼 파이팅이 없어, 도리어 약간 이러한 말들을 주십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지만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의 판매가가 10% 상승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도 과연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부가세 10%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혹은 이 부분을 내가 최종 소비자한테 업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고민하실 때 가장 크게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최근에는 바로 지원금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지위로 있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게 되면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므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금, 인건비, 혜택들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고민을 하실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가세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10% 정도에 대한 금액을 감당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게 저희의 향후 지원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게 되면 나도 프리랜서긴 하지만 이제 내가 외형이 커짐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외주의 외주라고 하나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게 되면 나이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내가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놓치고 계신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실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나는 인건비 신고를 처리하지 못해 라고 오해하는 대표님들 계신데, 사업자 등록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건비 지급 내역에 관련해서는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혹 이런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따로 기장을 맡기진 않고 있고, 기장을 맡기지 않다 보니 내가 매달 인건비 지급한 내역들에 대해서 신고는 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월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매월 신고를 안 하시게 되잖아요. 해당하는 신고된 금액,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가산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사업자 등록증 유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프리랜서의 지위여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 매월 10일 인건비 신고는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실 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앞으로는 프리랜서로 소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님인데 내가 스튜디오를 낸 거야. 그러면 나는
프리랜서 소득을 앞으로도 사진작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스튜디오로 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내가 수행하는 용역이 일시적인 프리랜서 용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의 유무에 상관없이 대표님들께서는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부가세 10%를 업해서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꼭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고용을 하려고 할 때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뭘까요?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직원을 구인을 해보시게 되면 직원분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4대 보험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실 겁니다. 4대 보험이 일반적으로 그 직원 급여의 10% 정도의 수준을 회사에서 납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처럼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 직원을 한 명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월급만 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4대 보험 붙죠, 퇴직금 붙죠, 식대 붙죠, 뭐 복리후생비 붙죠, 뭐 이게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생각을 했던 예산을 훨씬 더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직원분들을 고용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4대 보험으로 고용을 할까? 프리랜서로 고용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법적으로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 근데 그게 우리 사무실에 와서 맨날 일하는데 그냥 내가 기분이 그래. 오늘은 이 사람은 왠지 그냥 3.3 해주고 싶어. 이 사람은 그냥 자주 오진 않는데 4대 보험 해주고 싶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요건이라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원분들을 고용을 할 때도 어떠한 형태로 고용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꼭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업 소득이 커지면서 프리랜서 분들께서 사업자 등록증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월 200만 원 정도의 프리랜서 소득을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내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야?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사업자 등록증 없이 세금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거야? 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시거든요.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우리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는 내가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은 것 또한 사업소득이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 또한 사업소득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세율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연간 2,400만 원 미만의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분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보다 국세청에서 권유하는 추계 신고 방식의 세금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인적 영역 제공자들에 한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사업적인 비용을 얼마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추계신고 방식 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2,400만 원 미만의 인적용역자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의 경비 처리를 단순 경비율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러한 금액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보다 그냥 지금처럼 단순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대표님들의 세금에는 훨씬 더 이득이 되니 간혹 주변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2,4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프리랜서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군데요. 은행에 왔더니 대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실제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분들이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아요. 장부를 기장을 하게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부를 만들고 그거를 저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대다수의 프리랜서 분들은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으시고 추계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굉장히 제한적이게 됩니다. 근데 대출 연장하러 갔더니 혹은 대출을 일으키려고 갔더니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시면 저희한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서류지? 나는 이런 서류를 여태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연장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은 대다수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분들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실제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고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대출을 연장하시거나 일으키시려고 할 때 소속 회사에 대한 내용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증명 서류는 해당 회사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 회사의 에이전트로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 증명과 앞서 말씀드린 소득금액 증명원을 은행에 대출 부서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해당 대출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이러한 상담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내가 통장에 지급받은 돈과 내가 실제 홈택스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제공을 하는 부분과 일용직으로 내가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금액의 요건과 해당 용역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용직의 소득은 그냥 신고만으로 끝납니다. 세금이 따로 안 붙어요.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으시게 되면은 1년 동안 우리가 프리랜서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지만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으신 내용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소득이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 있냐,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나에 대한 부분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내가 3.3 원천징수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프리랜서 소득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세무사님, 저 이거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죠? 걸리면 저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금 더 내시면 돼요. 네, 걸리면 세금 더 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정이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을 하실 때도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그냥 지인과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통 이러한 경우들이 지인과 거래를 할 때 발생을 하게 돼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발각이 된다라고 하면 세금 추징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혹 내가 이런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과 혹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세금 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받고 있는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셔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유리합니다. 또한 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훨씬 더 저희한텐 가산세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대표님들께서는 프리랜서의 세금 관련된 질문사항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